2019년 밤 9시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8살짜리 큰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9시에 무조건 자라 그랬지! 그만 울고 누워! 아이는 그래도 계속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 어찌나 불안했는지 소리치는 아빠에게 안아달라며 다가왔다. 그러나 그 남자는 모질게 아이를 밀쳐냈다. 어찌나 강하게 밀었는지 아이는 힘없이 이불에 푹 쓰러졌다. 남자는 왜 그랬을까? 남자애들은 또래보다 키가 한참 작았고 어디선가 들은 한마디 9시에 자야 키가 큰다. 그게 이 남자를 다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날 밤 울다 잠든 아이를 보며 이번에는 그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최악의 아빠야.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남자는 바로 저예요. 정말 부끄러운 저의 과거이기도 하고 시나리오 쓰면서도 그때 생각에 또 목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있으시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화가 나는지, 왜 소리치고 후회하고 또 눈물 흘리는지 시작이 좀 의아하시죠? 저 사람 공부 환경 설계자라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이한테 가장 크고 중요한 환경이 뭐일 것 같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친구 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큰 환경은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계할 공부 환경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입니다. 1편은 공부 시스템, 2편은 공부 환경, 그리고 오늘은 모든 걸 떠받치는 관계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시스템도 환경도 다 소용없거든요. 사랑하는데 화내고 싸우고 후회하는 이 악순환 정말 끊고 싶으시죠? 오늘 제가 그 악순환 끝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아빠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삼성전자 12년을 거쳐 현재 9년차 학원 원장이고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부 시스템과 환경 세팅을 말씀드렸죠. 그 결과 큰아들 시험 성적도 오르고 시험 앞두고는 스스로 휴대폰, 노트북도 반납했어요. 지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근데 다들 이 생각하셨죠? 에이, 그거 원장아빠네 아들이니까 되는 거죠. 우리 애는 한마디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처음에 그 얘기에서요. 저는 우는 아이를 안아줘야 하는 아빠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9시에 재워서 키를 크게 해야 하는 아빠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마음과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 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저는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세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동시에 가르쳐야 할 것, 때로는 야단쳐야 할 것도 많잖아요. 부모는 이 양가적인 역할을 동시에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완전 상반되는 거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더라고요. 제가 1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500명이 넘는 아이를 가르치고 저의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직접 깨달은 통찰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하나, 조건 없이 사랑한다. 둘, 분명한 기준으로 가르친다. 셋, 화가 아니라 단호함으로 소통한다. 사랑, 기준, 단호. 이 세 글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답이라고 싶으시죠? 진짜 이거예요. 이 세 개면 아이하고 관계도 좋아지면서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다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세 가지 중에서 화가 아니라 단호함으로 소통한다, 이 부분입니다. 왜 이걸 먼저 다루냐고요? 이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해라. 누가 몰라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 빠지니까 그렇게 해. 이거랑 똑같잖아요.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 모두 처음에는 아들 공부 좀 해 우아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엔 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우리 부모들의 최대 난제를 오늘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누구죠? 환경 설계자. 네, 또 시스템으로 해결했어요. 자, 1편에선 공부를, 2편에선 환경을, 그리고 오늘은 감정을 시스템으로. 저는 의지를 안 믿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지는 배터리 같아서 금방 닳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은 한번 깔아두면 계속 작동해요. 그래서 의지보단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아이 앞에서는 유독 화가 크게 나는지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볼까요?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 앞에서 불같이 화나는 거, 이거 여러분이 나쁜 부모라서가 절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 덕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200만 년 전 동굴에서 살던 우리 조상이에요. 그때 5살짜리 아이가 숲에서 처음 보는 버섯을 떼서 입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괜찮아 먹어봐 했겠어요? 아니죠. 야, 안 돼! 바로 제지했겠죠. 그렇게 살아남은 조상들의 유전자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자식한테만큼은 본능이 과하게 반응하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화내는 거, 그게 사실은 조상님들이 자식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마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200만 년 된 본능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숲에서 독버섯 먹을 일도 없고 사자한테 잡아먹힐 일도 없어요. 그래도 이 본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아이가 핸드폰 본다? 공부 안 한다? 이런 거에도 과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200만 년 된 본능이 의지로 참아지나요? 3일 굶었는데 눈앞에 삼겹살 구우면서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의지로 됩니까? 맨손으로라도 집어먹죠. 200만 년 쌓인 본능을 내 의지로 이긴다는 게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대학생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학생 커플이에요.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시험 기간이 됐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하기 싫어서 몰래 노래방에 갔어요. 남친이 어떻게 알았는지 노래방까지 잡으러 온 거예요. 자기야,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시험 망치면 어떡할 거야? 자기 인생 이렇게 막 살 거야? 화를 엄청나게 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미친놈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다 맞는 말이죠. 시험 기간에 노래방 간 내 잘못이긴 하지. 근데 이렇게 화를 낸다고? 이 자식 이거 헤어지기도 빡세겠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내가 노래방을 왜 갔을까? 반성? 절대 안 하죠. 자, 우리 집도 똑같아요. 아침엔 사랑한다고 뽀뽀해주던 엄마가 저녁에 안 풀어놓은 문제집 보고 불같이 화를 내요. 아이가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엄마가 이제 노래방 그 전 남친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화를 내면요, 내용은 사그라지고 그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건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는 최악의 역효과예요. 저도 9시에 재우기라는 좋은 목표를 쫓다가 아이를 밀쳐냈잖아요. 목표는 맞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맞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를 안 낼 건데 그게 되나요?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화를 다스리는 거 저도 진짜 어려웠어요. 이 해결책을 중학생 때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부모님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부모님이랑 싸우면 너무 답답해서 집을 뛰쳐나왔거든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중학생이?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성당까지 걸어갔어요. 15분 정도 버스 한 정거장 거리예요. 성당 앞마당에 성무상이 하나 있어요. 그냥 멍하니 성모님 얼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갔어요. 솔직히 저는 집에 돌아갈 때 정말 무서웠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랑 한참 싸우다가 건방지게 뛰쳐나갔잖아요. 당연히 더 크게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돌아갔는데 거짓말같이 부모님도 차분해져 계셨어요. 그냥 밥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였어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뇌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최고의 솔루션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하버드에 질 볼트 테일러라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90조 법칙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뇌 안에 있는 편도체라는 녀석이 야, 위험해! 빨리 화내! 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상벨이 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딱 90초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90초가 지나도 계속 화가 나 있냐? 우리가 이 녀석을 계속 자극하니까요. 이 자식이 아우 분해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곱씹잖아요. 비상벨을 계속 울리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생각하면 90초면 가라앉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께서는요, 내면소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픔, 분노, 짜증, 두려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가 사실 다 하나래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현상.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편도체 시키기, 전두엽 깨우기. 이게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근력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면 소통은 따로 책 리뷰로 깊게 다루도록 할게요. 다시 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성당까지 15분 걸어가는 동안 분노, 즉 편도체가 다 식었고요. 이성, 즉 전두엽이 다시 켜졌어요. 성모상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건 요즘 말로 명상이죠. 마음 근력 훈련이에요. 부모님도 저 없는 그 30분 동안 똑같이 편도체가 식으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둘 다 회복됐던 겁니다.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감정이 터질 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연결이 되시죠? 공부도 의지로 안 돼서 시스템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1편. 핸드폰도 의지로 안 돼서 환경 설계했잖아요. 그게 2편. 그러면 감정은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부모는 자식한테 감정이 안 올라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200만 년 쌓인 본능이에요. 그걸 의지로 참으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감정도 의지로 참지 마세요. 공간과 시간이라는 시스템으로 다스리세요. 이걸 저희 집에선 약속으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화났을 때는 3분 동안 대화 안 하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화나면 막 심하게 얘기하고 꼭 후회하잖아. 특히 아빠가 화 많이 내지. 그러니까 화나면 일단 3분간은 말하지 말자. 서로 진정되면 얘기하기. 이건 아빠도 꼭 지킬 거야. 이게 우리 가족의 규칙이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한테만 시키는 규칙이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를 위한 규칙이에요. 누구라도 감정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3분간 대화 안 하기. 부모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부모도 아이한테 지적받을 수 있다. 그게 원팀이에요. 그런데 3분 대화 안 하기는 즉각 멈추기 위한 1차적인 장치예요. 진짜 3분만 참고 대하면 어때요? 다시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멈춘 다음이 중요해요. 화가 나면 그냥 일단 나가서 걸으세요. 제가 중학생 때 성당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걸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진짜예요. 뇌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우리가 걸을 때 BDNF라는 게 분비되는데 별명이 두뇌의 비료거든요. 이게 우리 뇌의 이성, 즉 전두엽을 켜요. 그러니까 걷기는 이성을 켜는 스위치예요. 화나서 꺼졌던 이성이 걷는 동안에 다시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화가 확 났을 때는 진짜 세상이 뒤집힐 일 같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신기하게 한 10분, 20분 걷고 오면은 뭐야?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들 겪어보셨죠? 이게 바로 200만 년 작동하던 편도체가 꺼지고 전두엽이 켜진 증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화가 났을 때는 안 보이던 더 좋은 해결책이 걷고 나면 보여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큰애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지난번보다 떨어진 거예요. 순간 욱하고 올라왔어요. 바로 소리 한번 지르려다가 그냥 나갔어요. 15분 걷고 왔어요. 돌아와서 아이한테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성적이 왜 떨어진 것 같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쉬고 싶고 놀고 싶어져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거 내 잘못이구나. 성적 좀 올랐다고 제가 시스템 관리를 좀 소홀히 했거든요. 환경이 사라졌으니까 아이가 돌아간 건 당연했던 거예요. 화를 시키니까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야단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겠구나. 결론만 얘기할게요. 화났다 싶으면 멈추고 걷는다. 이거 한 번만 경험해보세요. 아이와의 관계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음이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한 게 뭐였죠? 화를 가라앉히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면 다음엔 뭘 해야 돼요? 화를 시켰으면 단호함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화는 안 내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한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단호함이에요. 사실 이 시리즈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쉽고 재밌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감정도 의지로 참지 마세요. 공간과 시간이라는 시스템으로 다스리세요. 여러분, 화나는 거 우리 잘못 아니에요. 200만 년 된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시스템으로 다스려야만 우리는 아이에게 온전히 사랑만 줄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화가 확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서 15분만 걸어보세요. 걷고 돌아와서 다시 보세요. 딱 이 한 번의 경험이 사랑하는 내 아이와 나의 인생을 바꿔요. 오늘 반드시 해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와 아이들한테 큰 칭찬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적보다 아이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매주 하나씩만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요. 성적보다 아이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원장아빠였습니다.